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거리. 아저씨 차에다 돌 텐데요. 외국인 전입 하루 평균 15명. 제2의 다문화 특구로 떠오르는 마을 정왕. 그곳의 안전을 사수하라. 외국인 범죄 고군 분투기. 자,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다문화 시대 국제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24시간을 따라가 본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지구대. 부쩍 길어진 해를 뒤로하고 만물이 휴식에 접어드는 밤. 긴장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간 순찰 근무를 나서는 길. 당장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야간 순찰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이주민 단지. 그중에서도 특히 유흥업소가 들어선 거리와 범죄 취약 지역은 상당한 공을 들여 살펴봐야 하는 곳이다. 요즘 여기서 본드 부는 애들이 많이 있대. 이쪽 뒤에서요? 밤마다 와봐야겠어요. 공사가 한창인 건물. 날이 밝을 때 이곳은 인부들의 일터지만 어두워지면 자칫 범죄의 원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공장 같은 데도 학생들 많이 와가지고 집 없는 애들 같이 몰려가지고 자고 요즘 많이 그러니까. 네. 박지성 경장은 야간 순찰의 베테랑. 새내기 이푸름 순경에게는 든든한 선배이자 좋은 스승이기도 하다. 뭐 주치자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네.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언제 돌발 행동이 생길 수 모르니까 정왕군인 집인데요. 우리 웃으면서 근무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대비하고 근무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정왕 그 돛자 사고자 없어요. 다행히 1시간가량을 순찰하는 동안 위험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의 싹은 밤의 냉기를 머금고 순식간에 고개를 내미는 법. 자정을 넘기기도 전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위협을 가한다는 신고. 시간이 지체되면 범인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경찰관들과 엇갈려 지나가는 남성이 혹시 범인이었을까? 경찰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임한다. 베트남 남자. 방금 나간 사람? 네. 방금 나간 사람? 네. 아니 저 맞아요. 제가 엄청 무서워요. 제가 엄청 무서워요. 예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던 남성이 범인. 김정호 경사의 예감이 적중했다. 이름 어떻게 이름? 유리 왜 깼어? 유리 왜 깼어? 유리 깼어? 신문 잠깐 뭐 유리 깼어 유리? 유리 왜 깼어? 맞네, 손에 막 뭐가 묻은 게. 유리창 깼네. 헤이. 또 다쳤고. 사장님,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이 사람 맞죠? 자 보세요. 맞아. 저 지금 저한테 줘요. 이쪽으로. 안에 있어? 허리 완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보자. 장 싸우지 말고. 다 있어. 알았어. 나봐. 한번 좀 가. 흉기까지 소지하고 남의 집 유리창을 깬 남성. 도대체 그는 무슨 의도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일까? 저는 나 사랑해. 아, 저 여자분? 네. 그런다고 해도 저렇게 유리창 깨시면 안 되지. 오늘 여기 있네, 이걸로 깼네. 이거 맞아? 네네네, 이거 맞아. 이거는 저 아, 뒤에 진짜. 방충망 뜯어놨어요. 어디도 방충망이 있어? 네, 여기. 이거 여기도 짝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 하지만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기도 했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럼 저희 차 여자분 태울까요? 피해자 남자랑 여자 저희 차 태울게요. 네. 증거 수집이 끝나고 네. 그 옷
입으시고 핸드폰이랑 지갑 챙겨서 나오시겠어요? 경찰관들 덕분에 피해 여성도 안정을 되찾았다.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가는 길.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구대 문턱을 밟았을까. 아 여기 왜 그냐고. 아 예. 갖고 다니면 안 돼. 손 먹게 할 때 다친 거야. 아 손으로 깼구나 그러니까. 이 돌로 깬 게 아니야? 돌멩이 아니야? 아 손으로 깼다? 아 이걸로 했다. 열쇠 처음 외국 나가가지고. 야야야야. 아 여기 상처 있다 야. 상처 있는데 저 돌로 했다 그러네. 아니 방범창 그 안에 손이 들어가니까 다치지. 방범창 안에. 예예. 돌멩이로 남의 집 창문을 깼으니 명백한 재물 손괴죄. 피혐의자는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사건 처리는 평소와는 달리 난항이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 특히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많아 한글 학교를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 무서운데 이제 찍잖아요. 무서워. 하나 더. 기억 하나 더. 고. 된. 그 과정이 짜증날 법도 한데 새내기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침착하게 유도하는 이푸름 순경. 저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안 통하는 경우에는 통역센터 그 24시간 전화를 이용하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그 전화를 거치다 보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친구라든지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통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출동이다. 이번에도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도둑맞았으니 그것을 찾아달라며 통사정이다. 찾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핸드폰 찾아드릴게. 알았어요. 되세요? 하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직 한밤중. 곤하게 잠든 모양인지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 창밖에서 애타게 불러보는데 아저씨 일어나봐요.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아,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저씨. 문 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저기 저쪽 여기 현관문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현관문.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안돼. 친구를 보자 참았던 울분이 폭발한 모양이다. 지금 핸드폰 여기 있네. 이게. 다행히 휴대전화는 찾았지만 단순 절도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폭력 사태까지 일어날 분위기. 경찰관들이 중재에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일까? 나가 있어 왜? 우리 모시고 가려고 그랬잖아. 나 한 번 하고. 아이고 같이 갈 건데 뭐. 가서 얘기해 가서. 같이 가. 범인이 친구라니. 그런데 정작 피혐의자는 자신도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핸드폰 다 혼자 박살내 버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누구 잤어. 지우지가 할까나. 한 2, 3일 이틀 알았어. 친구가 휴대전화를 박살내서 대신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사연. 결국 두 친구 모두 입건. 한 사람은 절도죄, 또 한 사람은 기물파손죄가 적용됐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길 지구대 창고에서 폐지를 챙기는 이 푸름 순경. 폐지는 버리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모아두고 알뜰하게 챙기기까지 하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이거 제가 집에서 모아둔 건데 택배 맨날 택배 받는 거. 들 거예요 지금 이거? 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인 부부의 집. 폐지를 팔아서 생활하는 사연 기구한 노 부부의 거처다. 이래 온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오는지 몰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발걸음을 했던 모양. 저번에 갖다 드린 쌀 다 드셨어요? 쌀. 쌀? 전번에 온 거?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 네. 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쌀은 꾸준하게 대드릴 테니까. 예? 밥은 배불리 드세요, 할머니. 쌀을 자꾸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한 번 먹은 것만 해도 그런데 또 댕겨야 되나. 지구대 앞에서 폐지를 줍다가 맺은 인연이 노 부부에게는 귀한 인연이 됐다. 하도 안 되구나. 안 돼. 그래. 8월 달에 올게요, 또. 또 오겠다고. 네, 8월 달에. 아셨죠? 저거 또 쓰시면 다 떨어질 때쯤 저희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갚아드려요. 말만 들어도 감사해. 아이 갈게요. 아이고 집에 가볼게요. 외국인을 법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안는 경찰관들이다. 구름 한 조각 떠가는 하늘을 보면 마냥 평온할 것 같은 나날들. 하지만 그 평온도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낮에 사건 발생. 신고자는 20대 여성이다. 저는 이미 헤어졌는데 다 얘기했죠 헤어졌다고. 근데 걔가 싶은 거예요. 계속 연락하면서. 얼마나 됐어요, 헤어진 지? 1년은 넘은 거.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다고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또 중간에 헤어진 상태에서 또 만나고 집에다 협박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협박하면서 괴롭힌다는 거죠?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며 시달려왔다는 여성.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자니 걱정하실까 마음이 쓰여 홀로 숱한 나날들을 두려움에 떨며 지내왔단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가 지구대를 찾기까지 걸린 세월이 무려 1년. 그녀에게는 끔찍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녀. 메시지는 하나같이 협박조에 성희롱 문구도 보이고 목숨을 위협하는 글도 보인다. 씨 알죠? 씨랑 뭐 사귀는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봐 줄게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있어요? 잠깐 여기 올 수 있어요? 다행히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닿았다. 10분 내로 오겠다는 반응. 어떻게 된 사연일까? 의외로 피혐의자는 순순히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다.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 헤어진다고, 또 지역 같은 데 가기 싫다고. 아 그러니까 만나오지 네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네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또 네 때문에 또 마음에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정당성 있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잖아. 네. 네 스스로는. 근데 너는 성인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협박을 하면 안 돼. 다른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지. 한 번밖에 없어서 애랑 사귄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게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가 다 얘기해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죠. 근데 는 그걸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피혐의자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굴절된 사랑은 때로는 폭력을 낳기도 한다.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걸 나를 시작한 거예요. 감정적인 폭력 때문에 지친 피해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PC방 있을 때 전화 왔을 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좀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잘했어요. 집에 가면 또 왜 그런 짓을 할까 봐 제가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걔 오라고 하니까 그래야지 말래요. 그녀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게 될까? 공감해 주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좀 더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고 이제 피해 당한 거를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최근 이별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애인에게 이별을 선고받으면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 끈질긴 집착과 분노 조절 장애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집착하는 애인을 조심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올 경우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최대한 증거를 수집,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걸 여기서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빠른데. 다시 태어나라고요? 선배와의 오랜만의 수다. 바쁜 업무에 활력 쏟아. 이런 팔이 되고 싶어요. 그 수갑 채울 때 막 이제 제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막 제 팔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씩 해서 한 3개월이면 이런 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목표. 10만 원을 되는 사람. 살이에요, 살. 누군가를 뭐 체포해서 끌고 온다는 과정도 조금은 여경한테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어떤 뭐 거의 다 뭐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좀 더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에서는 그거 말인데 그 이외에 여성이 해야 될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짬이 날 법도 하련만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사건 출동은 물론 사고 예방도 지구대의 업무. 야광 반사지 배부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야간이나 새벽에 혹시 위험하실까봐 이 반사판이에요. 그 차량 불빛이 받으면요 이게 반짝반짝해서 위험하지 말라고 붙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나이 80인데 조심 더 해요. 그런 거 안 붙여도.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조심하시는데 차량 운전자가 조심을 안 할까봐. 왜 뭐 옆에 붙이면 그게 보이나? 네, 이게요 반짝거리는 게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빛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시야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고휘도 야광 반사지.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꽤 크다. 이것도 돈 주고 살려면요. 그렇죠. 이거 하나에 몇천 원 하는 건데. 네. 더운데 돈 일을 많이 하셔. 예. 할아버지 저희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녀 같은 순경이 기특한 표정. 네, 차량 불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그리고 이제 위험하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나 붙여드릴까요? 네, 그래요. 작은 정성이지만 이 푸른 순경. 그녀는 마음까지 건네면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새벽에도 되게 굳이 바다에서 차들 잘 보이고 좋을 거예요. 안전하고. 너무 더우실 때 일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낮이하고. 네, 그늘에서 쉬시고. 저희 관내에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교통사고 우려가 크니까요. 저희가 이 반사판을 붙여드리면 그 차량 불빛이 반사돼서 운전자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안 당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붙여드리고 있어요. 장마철이 시작되니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소나기의 때 아닌 급습. 날씨와 사건은 비슷한 면이 많다. 예상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드는 사건도 상당수다. 그중 하나가 치안의 급습. 집 근처에서 치안을 발견했다는 사건이 접수됐다. 장소는 피해자 집 근처 가게.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이렇게 오고 있었고 그분은 이렇게 걸어서 나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뒤돌아서 한 번 보더니 5발자국인가? 그리고 다시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다가 저희가 들어오니까 이 앞에 이 물사고 다시 나가려면 이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번 쳐다봤는데 뒤로 갑자기 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사러 저희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놀랐나 보다. 저보다 작을까요? 키가? 네네. 저보다 조금 작은. 그럼 165 되는 건가요? 70에서 65 사이일 거예요. 치안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했을 것이다. 긴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안경 썼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너무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마주쳤을 수도 있고, 네, 우리 뭐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 이제 누구를 뭐 기다리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기 했을 수도 있고, 너무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예. 재수 안 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이번처럼 대처를 슈퍼를 가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대처해가지고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대처하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떨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신고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이 부름 순경. 늦게 다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 저기 한 거니까 그냥 자책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보고 저희 갈게요. 네, 진짜 친구랑 같이 피해자들은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리적으로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호신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멱살을 잡혔을 때 상대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멱살을 풀기도 한다. 어깨를 잡혔을 때는 팔을 앞으로 돌려서 휘감은 다음 아래로 내려치면 쉽게 해제된다. 손목 바깥쪽을 잡혔을 때는 손을 최대한 펼친 다음 상대 쪽으로 밀다가 자신의 몸 안쪽으로 빠르게 돌려 뺀다. 손목 안쪽을 잡혔을 때도 손을 최대한 펼친 다음 상대의 몸 바깥쪽에서 위쪽으로 빠르게 돌려 뺀다. 치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접수됐다. 신고자는 60대 여성과 그녀의 남편. 손잡고 다니고. 선생님 댁인데? 아, 우리 마누라고. 나 집 있다가. 모르시는 분인데요? 예. 왜 손을 왜 잡으세요? 아, 왜 나누아 손을 잡느냐고. 강아지, 강아지. 내 손을 잡아 나누아를 함부로. 계속 이렇게 잡으면서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냥 말도 없이 자꾸 이리 와, 막 자꾸 이리 와. 놀래가지고. 놀라셔가지고. 감이 두근두근두근해요, 지금 막. 피그에. 처벌을 원한다고. 네. 자, 우리 선생님 가시죠. 우리 선생님. 네,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거 아셨어요? 저는 이거랑 이걸 가셔서 말씀하세요. 예, 예. 이거랑 중앙지구대로 가시는 거니까 가셔서 말씀하세요. 집 근처라면 누구나 방심하기 마련. 그런데 대문 바로 앞에서 낯선 이에게 손목을 잡혔으니 놀라기도 꽤 놀랐을 것이다. 같은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 마음이 더 쓰이는 이 푸름 순경. 남의 집 앞에서 피혐의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신고자의 손목을 잡았을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뭐 아까 아주머니 손잡은 거 기억나시죠? 아니 피혐의자는 상당히 취한 듯 질문의 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도 오리무중.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인다. 그렇단데 그럼 내가 뭐 술 마셔봤으니 뭐 알코올이 빚어낸 촌극. 술이 깨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 가야 돼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잘 한번 기억해보세요. 잘 한번. 지구대에 도착했는데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신고자. 이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 얘기죠. 무서워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가다가 집 또 쳐는 거야. 어디서? 내려가기를? 하다 말고 집에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고. 또 투댕이 막 그냥 또 투댕이 그러더라고요. 그별 미친가 봐서 나 처음에 술 먹어서 그렇지 뭐 그러고 말도 점점 점점 이게 상황이 그냥 놔두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남편마저 가까이 없었더라면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
성범죄는 이처럼 상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한 범죄이기도 하다. 아주머니를 또 뭐 노래방 도우미로 아시고 좀 착각을 술 취해서 하신 것 같아요. 도우미로 아시고 뭐 손도 잡고 좀 더듬으면서 저희 하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조사는 이제 여성 청소년계에서 담당 조사관이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야간 근무가 끝나고 반나절의 업무를 정리하고 잠시 숨도 돌릴 겸 이 팀 대원들이 지구대 근처 정자에 마주 앉았다. 트렌드예요? 트렌드야 이게 다. 이 정도 치면 돼요. 농담을 주고받으며 피로를 푸는 대원들. 너무 살색. 이 저기 무좀의 특혜야 이게. 진짜 좋아. 하지만 막내 순경에게는 어렵기만 한 자리인데. 야 어제 우리가 친구 측이라 하면서 여기 앉아. 조금 우리가 실수할 뻔한 게 있었는데 성추행 당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제대로 얘기하겠냐? 자기 그 피해 사실을? 그런 게 좀 어제 실수할 뻔했어. 수준을 끊고 결국 팀장에게 훈계를 듣게 된 이프름 순경. 그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누구세요? 며칠 후 이프름 순경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김경모 경장이다. 무슨 일이야? 엄마 김치 담갔는데. 아 진짜? 또 김치가 왔구만.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김경모 경장은 이순경의 5년차 선배이자 그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연인이기도 한데 회사로 따지면 사내 커플. 진짜 맛있다. 김치 한쪽에 따뜻한 마음까지 주고받으니 지금이 한창 좋을 때. 그런데 김경모 경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 이순경은 요즘 불만이 많다. 한동안 잘 먹겠구만. 오빠 거기 근무는 어때요? 새로운데? 좋아. 공기도 좋고 좀 시골이긴 한데. 네. 되게 조용해. 주순경님에서 밑에가 5명이니까 갑자기 중고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엄청 깨지고 엄청 혼나고 이제 제가 5명 가르쳐야 되는데 그만큼 그게 안 되니까. 눈물까지 보이는 이순경. 다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오빠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나고 많이 그런 거지.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다들 막 잘하고 혼자서도 다 잘하고 막 누가 뭐 딱 말하면 딱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오빠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이 없는 거야. 욕심도 많고 눈물도 많고 18개월 차지만 선배 눈에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영락없는 새내기. 후배이기만 하면 따끔하게 훈계도 하련만 연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간다. 다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다. 팀별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가며 12시간씩 근무하는 경찰관들. 신체 리듬을 역행하는 근무 시간표는 경찰관들에게 체력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업무량.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는 막내 순경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이프름 순경은 이 팀의 홍일점. 그래서 기대하는 선배도 많지만 지적하는 선배도 많다. 오늘은 박지성 경장이 깐깐한 선배 역할을 도맡았다. 수갑을 넣고 다녀야 할 주머니에 다른 소지품이 더 많으니 급할 때 꺼내기 힘들다며 나무라는데. 여기요? 여기는 안 돼요. 쓰레기통이구만 완전히. 아니에요. 주머니를 정리하라는 선배의 충고. 제가 처음에 일할 때 적었던 그 족보 수첩이랑 현장에서 적는 수첩이랑 핸드폰이랑 등등 가지고 다녔는데요. 제가 지금 수갑 넣는 함에다가 그걸 넣어서 수갑을 바로 못 빼게 되어 있어서 선배님이 여기는 이제 수갑만 넣고 다른 건 넣지 말라고 하셔서 주머니 정리했습니다.
오늘 야간 순찰은 김정호 경사와 함께 나섰다. 김정호 경사는 15년차 베테랑 중의 베테랑, 이순경에게는 까마득한 선배다.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도 어떻게 보면 이순경의 선배님들. 게다가 때가 때이니만큼 이순경의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 지금 휴가철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지금 유동인구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하고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면 주치자가 종종 눈에 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자.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니 생명에 큰 위험은 없다. 네, 조심히 가세요. 자칫 부축배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밤거리가 경찰관들의 발걸음을 바쁘게 한다. 주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선생님, 지금 술 취하신 분 아직 누워 계신가요? 시비 걸고 있어요? 현장에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 주치자가 돌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위해를 가한 모양. 돌멩이 던지는 거 봤어요, 차에다가? 돌무라 다 찍고요. 찍었어요. 돌멩이로 찍었다고 이렇게? 네, 찍고 이렇게 숨기고 가갖고 저 앞에 던졌어요. 다행히 차량에 큰 손상은 없다. 차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술에 취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주치자. 차 찍었어요? 돌멩이로? 우선 주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리 오시라고. 아저씨.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주치자를 이대로 방치했다가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신한 행동을 체포하겠습니다. 주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푸름순경 수갑고냐는 손길이 서툴다. 주머니를 깨끗이 비웠는데도 이 정도니 다른 소지품과 같이 뒀더라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다. 주말 지구대는 주치자의 방문이 잦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술만 취하면 제집을 못 찾고 사건까지 일으키는 사람들. 알코올이 불러오는 범죄. 그로 인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현장 출동에 보고서 작성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 푸름순경은 선배 옆에서 구경삼매경이다. 보고서 작성을 익히려는 모양. 사건 유형이 가지각색이니 아직 배워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아직은 이 사건을 많이 직접 접해보지 못해가지고요. 많이 조금은 더딘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적극적인 이승용 자체가 좀 적극적이라서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 조금은 부족하더라고요. 동남아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마구잡이로 손상을 가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외국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찰관들. 신고자가 보았다는 외국인이 이곳에 있을까? 별무늬 크로마티. 별무늬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이 눈에 띈다. 그 오시다가 차를 부수세요. 네, 아까 두 중에 누가 차 부쉈어요? 아저씨가 차 발로 찼지? 예? 두 중에 한 명이 찼을 거 아니야. 누구야? 백밀러. 예? 백밀러 차는 사람 누구야? 예? 정말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한 2번 정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다행히 문을 열어놓고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시인 받은 거죠. 자기가 깨트렸다고.
난모르는 외국인에게 순식간에 당한 피해자의 차량.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을 당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주치자의 행동은 국적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사건 접수 도와드리고요. 혹시 사건 처리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접수는 하지 않는데 저거 변상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선처를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건넨다. 가급적이면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면 되세요. 예. 네, 가시면 돼요. 피해 차량은 총 3대. 한 대는 신고자의 차량이고 나머지 2대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벽이라서 전화를 걸어도 묵묵부답. 김정호 경사는 차량 주인에게 메모를 남기기로 결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뜻밖의 사태에 얼마나 당황할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차주 백밀러 손괴된 거에 대해서 차주분께서 지금 새벽이라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이제 차 확인하셨을 때 차량 보고서 또 이제 뭐 신고를 하시거나 뭐 저기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우선 지금 연락되시는 분들은 다 사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 남겨놓고 내일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지구대로 연락 달라고 메모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저기 네. 와이퍼 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꽂아놔. 주민들 대다수가 잠든 밤을 지키는 경찰관들. 이들 덕분에 마음 놓고 활기찬 하루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피혐의자들은 명백한 재물 손괴죄. 아직 사건 처리가 남았다. 외국인 관련 범죄는 대부분 야간에 벌어진다. 술이 가장 큰 원인.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점점 잦아지고 있다. 친구? 없어. 본 사람이 있어. 친구? 본 사람이. 어때? 뭐야? 아니.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 카메라 있어? 카메라도 있어? 예. 베트남 통역 있어? 통역? 예. 통역 불러줄 거예요. 네, 불러줄 거예요. 외국인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정황지구대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경찰관들의 업무도 국제화를 방불케 한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일도 큰일이다. 손짓 발짓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용어. 베트남어 번역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 쪼비에 베트남어로 해줬어 내가. 아니 근데 좁아. 저거라. 이제 보통 뭐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민간인 통역 요원하고 전화를 해서 그 요원을 통해서 저기 외국인 분한테 그 자기 피해자 권리를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심야 시간이다가 그런지 뭐 통역 요원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라별로 이렇게 해당 나라 말을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직접 피해자분한테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정황지구대에서는 이주민 단지 치안 유지뿐만이 아니라 이주민들과의 협력 또한 도모하고 있다. 오늘은 이주민들과의 친선 게임이 있는 날. 참석자들은 경찰관들과 3년 전 결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 지역 치안 유지에 관심이 많은 이주민들. 우리 어디까지나 친선 게임이니까 다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재밌게 끝날 때까지 재밌게 찹시다. 승패를 따지지 않는 친선 게임. 정황 화이팅! 하지만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럿이 달려들다 보니 점점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그럼 누구예요? 여기 누구요?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이 푸른 순경. 12시간 야간 근무 덕분에 녹초가 된 경찰관들이지만 어느새 경기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주거니 받거니 공을 따라 달리다 보면 난 모르는 사람과도 친해지기 마련.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절로 흥겨워진다. 실력은 막상막하. 이기자고 하는 경기지만 저도 크게 아쉬울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한 발씩 다가서면 정왕지구대가 안고 있는 고민도 차츰 풀려나갈 것이다. 푸르미 목감해 봐. 못 풀어. 이 푸름 순경도 경기에 합류할 모양이다. 아직 새내기지만 정왕동 지구대의 중요한 일원. 작은 행사라도 빠질 수는 없다. 달리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는 이순경. 하지만 몸에 익은 경기가 아니다 보니 실수투성이. 사건 처리할 때도 그러하듯 이 또한 익숙해지면 가까운 미래에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경기 결과는 동점. 신나게 달렸고 경기 내내 즐거웠으니 양팀 모두 결과는 대만족이다. 내일을 기약하고픈 아쉬운 자리. 이제 곧 달리기 좋은 계절이 시작되니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질 계획이다. 다문화 식구들 위해 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정왕동에서 사는 동안 정왕지구대랑 잘 협조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조선족이나 아닌 다른 그 다문화 가족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맨날 강력범죄로만 만나고 또 다른 뭐 매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이라고 거리감 두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한번 또 다지는 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세 번? 공원으로 야간 순찰을 나서는 길. 충성! 인사해야지. 귀여운 꼬마아이가 경찰관들을 반긴다. 경찰을 좋아해요? 애기가? 충성해야지. 충성해야지. 모자 한번 써볼래? 모자? 우와! 모자. 우와! 가슴아. 우와, 진짜 잘생겼다. 우와. 친절한 경찰관 누나. 아이는 누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중에 꼭 경찰 돼서 써, 알았지? 어쩌면 이 아이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해 먼 훗날 경찰관이 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빠빠이. 누구에게나 정겹게 다가서는 이 푸름 순경의 장점이 정왕동 곳곳에 따뜻한 빛을 발한다. 경찰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막 주치자한테 시달리다가 애기들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름을 다 잊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제복을 입는 사람들. 법의 수호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정왕동은 이들 덕분에 안전한 마을,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어쩌면 경찰관은 우리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지도 모른다. 너무 떨려요. 네,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뭐 할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가 나는 차를 배워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 이런 공모에 지원을 해본 건데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